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납치돼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캄보디아 당국이 대대적인 합동 작전에 나섰지만 범죄 단체는 버젓이 사람들을 모집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사람들은 왜 거짓 유혹에 빠져드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수사당국을 비웃듯이 지금 이렇게 이슈화가 됐는데도 아직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구인글이 버젓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구조가 점조지로 돼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부 조직들은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근거지를 이동해서 안전 범죄단도 이동했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사실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자신감 때문에 저렇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계속 꼬임에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넘어가는 겁니까? 근데 저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보통 두드림 효과라고 하는 건데 예, 저렇게 하면은 안 속을 것 같죠? 예. 근데 저게 계속 일종의 뭐라는 게 소음, 백색 소음처럼 계속 하면은 그 중에 10 중에 하나는 그래 저렇게 있으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 한 번쯤 연락해 볼까?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처음 보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뭘 저걸 어떻게 속을 수 있겠어라고 하지만은 예. 저걸 계속 그러면 당연한 거로 보는 사람들은 무뎌집니다. 감각이 무뎌지고 그래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과 연관되면 한번 연락해 보지 뭐 사실 믿자면 본자 아니야? 예.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게 되거나 연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쪽에 가스라이팅이 시작돼 갖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뭐 납치나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죠, 당연히. 한번 뭐 놀러 오세요. 아니면 뭐 여행이나 한번 하시죠. 아니면 하나 도와주는 거예요. 서류 한 장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진입장벽을 계속 낮추는 사탕 발림이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YTN 취재진이 이 모집책과 직접 통화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말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합법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전화통화만 하는 거예요. 전화통화만 간단하게 하는 거고, 로맨스 쪽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냥 채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락 오시는 분도 많고요. 생각보다 좀 위험한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분위기 좋네요 막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솔직히 좀 많이 와요. 많이 오고 지금 30분 전에도 제가 통화했어요. 3명 여자분 또 이제 조만간 확답 드릴게요. 자기도 이제 돈이 좀 급해서 빨리 좀 많이 벌어야 돼서 뭐 비행기표 예매해 주시나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다 하고 했는데, 네, 맞아요. 예,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주겠다 이렇게 꼬이는 건데 실제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거. 물론 받은 사람은 그것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으로 받는 거죠. 거 봐, 저 사람 받았잖아.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한패가인 거고 통장에 쌓이거나 아니면 뭔가 코인 지갑 같은 데 쌓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인출할 수가 없는 거죠. 인출하려고 하면 다른 어떤 수단이 차단돼 있는. 말하자면 그걸 직접 인출해서 한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 못 가는데 인출했더니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뺏으면 그만이지.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가짜 통장 같은 데에 수치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되고 진짜 거죠. 통장에 입력을 해도 예. 아니 거기에 감금되어 있는데 그걸 못 뽑지 않습니까? 예. 몸이 감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넣었다 빼는 건 그들 마음입니다. 예. 보여주고 다시 빼는 거. 근데 그거 이제 현재 가서 이제 감금이 되는 거고 가기까지 비행기표나 호텔 예약도 직접 다 해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경우는 이제 여행 한번 와라, 뭐 한번 시범적으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비행기표도 주고 사실 뭐 밥값도 내주고.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비용을 다 뽑아냅니다. 그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말하는 사탕 발림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실제로 그러니까 단순한 여행 같은 형태로 게임하는 경우도 많고요. 다른 사업, 뭐 중소 어떤 기계 부품을 같이 뭐 해보자라는 형식으로 해갖고 인접 국가로 유인했다가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를 합니다. 사실 월 1,000만 원 넘는 돈을 누가 그렇게 쉽게 주겠습니까? 누가 봐도 사기 같은데 그래도 계속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어떤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나는 아니다. 나는 여기서 나만 아니다. 우리가 복권을 할 때 어떻습니까? 될 것 같죠. 확률은 안 되지 않습니까? 600만 분의 1이지만. 그런데 누군가는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만 이 심리는 여기도 적용되는 겁니다. 사람이 99% 죽어도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볼 것 같아. 이런 심리가 되게 강하죠. 예. 일종의 유일자 심리가 되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범죄자들은 여기에다가 아까 저 목소리 들으셨지만 예. 아주 그 부드러운 말투와 계속 이게 권유형으로 하죠. 보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어떤 사람도 바로 지금 끝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심리를 계속 유도를 합니다. 예, 저희가 아까 녹취를 들어보셨지만 저희 이제 여성 취재 기자가 전화를 해서 로맨스 스캠에 대한 제안을 이제 받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전화 통화만 하는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로맨스 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뭐 이제 이 피해 대상자는 주로 이제 서구에 조금 재정적 여유가 있는 예. 이제 혼자 사는 남성이나 아. 아니면 혼자 사는 여성들을 주 타겟으로 해서 네. 남성일 경우에는 젊은 여성으로 일종의 둔갑을 시키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그 프로필 사진을 바꾼다거나 네. 아니면 목소리를 그렇게 변조한다거나 이래서 거기서 채팅 같은 걸 오랫동안 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목소리도 그렇게 거기에 맞춰주고 예. 그 피해 대상 여성인 경우에는 남성, 젊은 남성 그리고 뭐 근육질 몸매에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고 그걸로 하게 하는 그리고 직업도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뭐가 되냐면 뭐 우리나라 같은 주한미군 아니면은 뭐 어디 그러니까 확실한 직업이 있고 안정적인 어떤 네. 것을 보장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예. 하는 형태가로도 해서 접근해 갖고 그러면은 어떻게 속을 수 있냐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네. 그 심리 상태 어떻게 하면 밤에 사람의 심리가 좀 가라앉을 때 예. 아. 주로 채팅을 많이 하고요. 사람이 사람이 좀 힘든 시기가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또 접근을 해갖고 네. 예. 이 심리적인 걸 다 이용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열 중에 하나는 걸려듭니다. 어. 계속 그러니까 열 중에 예. 하나도 걸려들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0명의 후보생들이 한 번 했다가 실패하면 다음 후보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듣기로 뭐 미국 의사인데 위험한 지역에 갔다든지 위험한 지역에 파견된 미군이라든지 이렇게 신분을 속이면서 이제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화상 채팅으로 또 유혹을 하도록 상대방을 유혹을 하도록 이런 역할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AI로 뭐 얼굴을 바꾸기도 한다면서요? 되게 쉽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 AI 예. 영상 만드는 건.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가 활용이 안 됐을 때는 다른 사람 사진. 그러니까 뭐 어떤 유명 연예인 비슷한 형태를 조금 바꾼 형태라든가 이렇게 그걸 이용해서 그걸 또 프로그램 작업하는 사람들을 또 납치해서 거기서 일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 노동 과정이 다 여러 나라에서 납치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결과물이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예 다른 업무에 투입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서로 보면은 가장 그래도 처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로맨스 스캠. 예.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선전을 하는 거죠. 광고를 아. 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 사람이 소질이 없다. 어. 이걸 못한다. 그럼 다음 단계인 보이스피싱. 음. 그 다음에 사이버 도박. 예. 사이버 도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 패를 열어주는 예. 단순 노동이죠. 예. 이런 형태로 하고 그것도 못한다. 음. 그러면 결국은 뭐 우리가 알려지금 뭐 장기를 뭐 정출한다는 그런 예.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게 등급이 한 4-5급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 조직 사이에는 서로 간에 협력 조직이 있어갖고 예. 서로 파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일종의 인수매매가. 물건 파듯이 1번 어떤 그 납치자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이게 하나의 산업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이런 것에 현혹돼서 간 사람들도 있지만 또 통장만 빌려주면 돼.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와서 너의 통장만 빌려주면 월 1,000만 원 벌 수 있어. 이렇게 듣고 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장집이라는 그들만의 은어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 통장만 빌려주면 되면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는데 왜 캄보디아까지 오라고 하는가? 이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통장을 알려주면은 그러면은 한국 그 주인은 한국에 있습니다. 예. 그럼 돈이 들어오면 바로 빼갖고 배달 사고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빼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왜냐하면 통장이야 주인이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장과 통장 주인을
같이 납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통장, 대포 통장이 이게 형성된다고 하는데 보통의 대포 통장은 어떻습니까? 노숙자라든가 그것을 이렇게 그 인출하기 어려운 예. 사람들과 아니면 법인 통장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걸 인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포 통장은 보통이지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국제적으로 이것이 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당사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납치한 사람을 다른 용도로 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른 사기에 이용을 하거나 거기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범죄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전국이 난리통인데 인천공항에 계속 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붙잡히는 분들도 계속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좀 속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제는 또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목숨까지 결국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범죄 관계자 이야기를 좀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고문하고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데 일을 잘 못해요 애들이. 그래도 안 되면은 뭐 패다가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후경 쪽 가면은 맞아 죽거나 뭐 일하다 죽거나 둘 중에 하나. 뭐 전화를 못 한다 그러면은 한 3, 4일 도록 때려놓고 죽으면은 그냥 근처에 묻거나 버리거나. 카지노 들어갈 때도 경찰들 그것도 승인 내야 되고 또 거기서 또 외치도 때 2번 승인 내야 되니까. 네, 뭐 범죄 단지 저희가 웬치라는 곳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방송에서 언급을 했고 지금 뭐 태자단지라는 곳도 있고 지금 폭행의 고문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느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폭행을 가해하는 사람이 하청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에 있는 조직원이 아니라 그것을 또 어떤 목표 할당량을 주고 이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또 다른, 그러니까 가장 최상위는 아마 중국계의 최고의 그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베트남계거나 아니면 캄보디아 현지인이거나 아니면 태국인이요. 또 밑에 또 이렇게 하청의 하청 구조고 할당량을 하기 때문에 할당량을 못 채우면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그 폭행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하게 어떤 특정한 부위를 많이 폭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 뭐 보지도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기들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 대상을 어떻게든 이제 짜내려고 하는 방식이니까 그 최악의 방법이 고문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장기 적출 이야기도 들리고요. 범죄 단지에 화장장이 있다라는 끔찍한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렇다면 고문을 하다가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장기 적출을 하고 또 죽으면 화장장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피해의 사례가 나온 거는 동유럽에서 온 어떤 여성분이 뭐 그런 일을 당했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들은 그 공간 안에 가둬둔 상태에서 최대한 뽑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물건 상대로 하는 거죠. 그럼 종말 단계는 결국은 그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뭔가 저런 짓을 하는 것이다라고 뭐 직접 뭐 본 사람도 있고 아마 증언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중요한 지점이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실제로 이제 저렇게 유인되는 경우는 이제 많이 그러니까 캄보디아로 직접 유인되는 경우보다는 인접국의 여행 같은 거나 사업으로 해서 국경으로 이제 넘어가는 형태가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퍼져갖고 풍선 효과가 나서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동남아 국가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뭔가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하면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심에 의심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